윤석열 선대본부의 선대본부장을 맡게 된 권영세 의원입니다. 의원님 혹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예. 독배나 다름없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저는 이 자리가 독배를 받는 자리고 저는 그렇게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골짜기에 빠져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진정성을 보이면은 얼마든지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안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야권장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은 뭐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고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표는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전면에 수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은 대장동에 한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제에 한정 없이? 주제 한정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 사회투표를 했는데 대선 직후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네. 원내대표 빈자리가 대여투쟁 화력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대여투쟁 역할도 본부가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반려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 원내 지도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사에서 할 때는 앉아서 하지 않던가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선대본부의 선대본부장을 맡게 된 권영세 의원입니다. 오늘 11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우리 선대위를 과거에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좀 산만하고 이랬던 조직에서 이제 오로지 실무 중심의 일하는 실무 중심의 선대위로 이제 개편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래서 위원장도 없고 선대본부와 그리고 직능본부, 그다음에 정책본부 이름은 나중에 데코레이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병렬적인 조직에 더해서 이제 밑에는 이제 기능 단위로 상황실이라든지 일정 메시지, 전략 이런 부분이 이제로 구성되는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부서만으로 구성되는 그런 선대위로 이제 개편한다고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이제 제가 임명된 지 한 4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실제 실무 단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식의 꼭 필요한 기능 단위로 이제 구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른 본부장들은 어떤 분이 임명이 되며 또 같이 일하는 상황실이라든지 일정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누가 담당하는지를 다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까지 지체하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선대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임명되고 이 얼굴도 안 비친다고 그럴 것 같아서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왔습니다. 나중에 질문도 좀 받겠습니다만은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이 오늘은 충분할 수가 없다라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편으로는 얼굴을 비추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제 한 2달여 남은 선거에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타자를 통해서 비로소 알려질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아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선 새해 인사 빠졌는데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사업본부다 5본부다 이런 체제 같은 거는 확정된 게 있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능하고 이제 정책하고 선대본부하고 3개에다가 지금 이제 조직 정도 하나인데, 조직 정도는 앞으로 새로운 사무총장이 임명이 되면은 사무총장이 같이 조직본부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조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무총장 산하에 있는 공조직하고 상당 부분 겹치니까 지금 아까 그 취지대로 이게 불필요한 기능은 조직은 이제 줄이고 일 중심, 실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조직본부도 만들긴 하더라도 그거는 사무총장 산하에 두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 이게 마이크 없으니까 잘 안 들리죠? 어때요? 거기다 이게 마스크를 써가지고 좀 웅웅거리는 게 있는데 그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큰 소리로 얘기를 할 테니까. 사무총장은 동의만 부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무슨 되나요? 그건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후보 직속위원회는 네. 어떻게 되나요? 후보 직속위원회도 원칙적으로 다 해산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일부 어떤 분들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슬림화하고 일 중심으로 실무 중심의 그 개편을 했다 그러는 게 그러면 민주당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민주당과 비교할 때 저희는 뭐 훨씬 더 그야말로 일 중심의 훨씬 더 슬리머한 조직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게 어디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 후보 직속의 위원회가 뭐 십수 개인지 수십 개인지 이렇게 이 방대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사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추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추가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우리도 일해 나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추가를 하겠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반드시 필요한 기능 위주로만 하지 절대로 다시 이렇게 방만한 조직으로 이렇게 확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보실은 별도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예, 후보실도 기능을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의원님 당의 홍보미디어는 그러면 당대표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당 조직은 저기 사무총장과 그다음에 이 당 대표 원래 당의 어떤 위계 질서에 따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선대위의 홍보 미디어는 선대위 편제에 따르는데 거기는 그 선대 본부장 밑에 소속이 되게 될 겁니다. 사무총장 인선 서두르셔야 되는데요. 이준석 대표와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는 건가 싶고요. 권 사무총장님 되시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글쎄요, 본인의 이제 물러나겠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아마 재신임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인선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인선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이 확정적인 뭐라 그럴까요? 권위를 가지고 얘기 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개편안이 제대로 우선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를테면 선대위에서 논평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원칙대로 따지자면 지금 모든 것이 진공 상태인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실무를 하실 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이 기간이 얼마나 되면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Show must go on. 예. 그러니까 일 기본적인 기능은 개편과 상관없이 집에 가버리면 안 되고 그 일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기능에서도 이제 우리가 더 줄일 건 없는지 생각을 해볼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필요한 조직은 이제 없애버릴 거고 이렇습니다. 현재 가장 불필요한 조직으로 판단하고 좀 없어질 것이라고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이 개선 조직, 라인 조직이라고 여기는 개선 조직은 실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위원회 같은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이제 4시간 돼가지고 사람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지금 뭐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결과물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고 그 변화도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를 정하는 주체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정하는 주체보다 후보하고 본부장하고 그렇게 되겠죠. 예, 둘이서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기준은 아무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고 사실 기준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이제 이 방송 매체에서 오신 분들은 이 출연 요구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당분간은 출연하기가 어렵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잘 동의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비교적 전화를 잘 받는 사람인데 지금 전화가 갑자기 몰리니까 전화 문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을 못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욕하지 말아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후보랑도 같이 매일 이제 회의를 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 실무진 회의를 어떻게 앞으로 주재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사실 후보는 지금 뭐 안의 문제로 뭐 조직을 어떻게 짜고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할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실무적인 조직에 대해서는 또 이제 그 인선이 된 사람들, 그다음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하고도 또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일해왔던 부분들에 대한 뭐 평가랄까 이런 부분들, 기능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가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을 구해가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혹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예. 독배나 다름없는 이걸 받아들이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 뭐 저는 이번 선거를 뭐 제가 선거 경험이 그렇게 뭐 대단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뭐 선거 전문가는 더군다나 아니지만 이번 선거를 보면서 과거 같은 경우는 약 100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 거의 뭐 유지돼서 간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이 부침이 굉장히 좀 많은 선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이 주요 후보들이 지금 비교적 이 정치 쪽에서 새롭게 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새로운 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게 좀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후보의 지지율이 연초 이제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조금 낮은 상황이지만 그게 뭐 고착이 될 거고 따라서 이 자리가 독배를 받는 자리고 저는 그렇게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은 이제 이 골짜기에 빠져 있지만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진정성을 보이면은 얼마든지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러면 후보가 본부장님 어떤 이유로 제안을 하시나요? 자리에 김대봉 부장 자리에. 그거는 후보님 뵙게 되면 물어보시죠. 아니 안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야권장이라는 의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를 위한 실무 준비나 탑승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뭐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 선거 대책 본부에 관여하는 모든 분들의 지금 이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대위 개편 시기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영입하시는 혹시 기준 같은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후보께서도 얘기했지만 영입은 무슨 그분의 어떤 이 개인의 특징에 따라서 그 양반 어떤 분을 영입을 해서 무슨 지지를 더 받겠다 이런 거보다는 일 중심으로 우리가 이 평가를 받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 종료는 아주 기본적인 틀은 아마 이번 주 내는 다 완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뭐 이 중간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기능이 필요하면은 그건 뭐 얼마든지 또 이 추가가 되거나 제거가 될 수 있으니까 완성이라는 건 아마 선거 끝날 때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개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을 전면에 수긍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도 청년들을 영입하거나 의사결정 구조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텐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청년들을 지금 우리 청년 보좌역이 한 30-40명 정도 1월 1일 단배식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특보단장으로 있었는데 특보단장에 배정된 그 5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데 굉장히 이 깊이가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선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 전략이라든지 뭐 전술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결정에 반영을 하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뭐 후보도 하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좌역으로 계신 분들이 물론 청년들의 그 확실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뭐 확실한 대표성을 갖고 있다라는 건 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거니만큼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좀 들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 생각입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본부가 조금 더 역할을 크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청년본부를 그런 식으로 몰아서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이 몰아진 의견을 그때그때 내는 거가 옳은지 아니면 각 단위 부서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설명을 잘 해서 질문이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네. 후보께서 오전에 예. 기자회견 하시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 협의에 이제 착수하라고 지시하셨다는데 이 토론이 그러면 대장동에 한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제에 한정 없이? 주제 한정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는 뭐 언제라도 준비가 됐다라는 건데 이제 구체적인 부분은 저 토론을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 민주당 후보나 뭐 다른 후보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정은 뭐 대강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들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이주연 대표님도 선출했고 지금까지 청년 국민의힘이 청년들 목소리를 많이 대변한다고 이주연 대표님도 선출하셨고 신재 위원장님도 이렇게 영입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안 해온 게 아닌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건 좀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특보단으로 있었지 선대위의 실제 개선 조직에서 뭐 가장 중요한 뭐 메시지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결정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우리 후보의 20대 30대 지지율이 일시적이나마 조금 이렇게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시 고쳐볼 생각입니다. 한 번 정도 받고 기자들 인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윤 후보가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 사회투자를 했는데 선거는 대선 직후로 연기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원내대표 빈자리가 대여투쟁 화력 좀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럼 대여투쟁 역할도 본부가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원내 지도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반려라는 게 돌려보내겠다는 얘기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원내대표로서 대여투쟁의 거의 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좀 맞춰도 되겠습니까? 자, 잘 써주시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내지도부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기 원내대표님, 김도 정책위원장이 계속 직함부터 계속 일하시는 겁니까?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무슨 정말 상임 종합 이런 거 그다음에 직무는 직무 본부가 하고 조직은 조직 본부가 하고 지금 내분이 아니라 조직은 사실상 사무총장 산하에 흡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역할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사무총장과 3개의 본부장이 있게 되겠죠. 새 본부장 위원장이 되시니까 총괄 위원장이 위원장은 없어요. 아예 없고 없어요. 후보가 직접 예, 맡으시는 그렇죠. 것도 예, 아니고 새 본부의 예. 총괄 본부장님이 총괄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세 분이 아까 그 잘못 나간 모양이에요. 다 병렬적인 구조란 거죠? 그렇죠. 선거대책 본부장은 부담나거든요. 네, 선거대책 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야기로는 의원님 아래 네, 이렇게 아니 그건 그게 아니고요. 아니구나. 그 과거 선거에 있어서도 직능도 사실은 직능이 따로 돌아가고 네네. 선거대책본부와 그렇게 협력만 하면 되지 뭐 산하에서 이 위계질서에서 움직여야 될 필요가 그렇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정책 같은 경우는 정책 공약은 따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2012년에 종합상황실장을 할 때도 그때 총괄본부장이 김우성 대표였었는데 정책본부는 국민행복추진본부라는 이름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의 산하기구가 아니라 거의 선대위원장급의 인사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병렬적으로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면 후보 아래 병렬적으로 다 후보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딱 병렬적으로 짓는 것이. 후보 이제 총괄을 맡으시고 밑에다 병렬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뭐 하나하나 안에서 하는 거가 여력이 없을 테니까 그럼 그런 여력이 있으면 한 번 더 한 군데라도 더 가서 우리 유권자들을 접촉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본부장들하고 사무총장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제 후보를 백업을 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권도대 사무총장님도 계속 지금 유지하시는 겁니까? 누가요? 사무총장님 사익 표명하셨는데. 사익 표명을 했는데 이제 후임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지금 그 저기 일을 하고 가야지 그냥 내던져 버리고.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님하고 정책위장님은 후임 선출 안 하고 계속 그냥 사익 반려하셔가지고. 거기는 완전히 반려고. 사무총장님은 후임은 선출하시는 거죠? 하는 건데 후임 선출하기 전까지는 일을 해야 되고 공백은 아까도 얘기했죠. 쇼 머스트 고 온.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님하고 김도 정책위장이 계속 하시겠다고 했나요? 그 뜻을 접으셨나요? 사익 표명 뜻. 그건 아직 확인 못 해봤어요. 지금 하나도 정확한 사람이 혼자 6개 의원님 역할을 해서 한번 전달하시는 조정한 역할을 하시죠. 오시죠. 저기 회의 같은 거는 더 논의를 하셔야죠. 원래 아침 7시에 이런 게 있었다고.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근데 지금 저 직능본부장도 없고 그 정책본부장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의 회의가 내일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본부장 인선보다 빨리 하셔야 될 그렇죠, 텐데 그렇죠.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근데 후보한테 빨리 하도록 하시라고 그러죠. 지금 물망에 나오는 분들이 계셔서 저기 인사를 좀 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부장님들하고? 네네네. 인사 어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는 종이 언론도 다 이게 유튜브 같은 걸 운영을 해가지고